저로빠 저런이는 2014년 4월부터 팟캐스트 방송을 했습니다. 새로운 불교 콘텐츠가 돼보겠다고 시작했는데요. 만족보다는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겁이 없나 봅니다. 이제 실시간 비디오 방송도 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아프리카 TV에서 BJ 절조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저로빠 저런이의 소셜 스테이를 합니다. 젊은 청년들과 직접 대화하고 웃으며 제의를 모으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BJ 절절입니다. 이제 영상과 채팅으로 실시간 만나요. 네. 자, 이제 마음을 놨어요.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자, 각도도 다시 잡고. 오케이, 좋아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우여곡절 끝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늙어 보이는 얼굴인데 더 늙어질 것 같아. 다크서클 내려올 것 같아서 나 진짜 눈이 가물가물. 나 너무 속상해 지금. 그 카메라를 이렇게 떼서 보여도 될까? 이거를 진짜 우리 설비를 이거 봤어 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줄여도 되겠지?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샀어요. 로직텍 카메라를. 그래서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달았어. 근데 방송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TV 스튜디오가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 아까 뭐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지. 황파랑님 안녕하세요. 황파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광범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파랑님 오시자마자 또 별풍선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혈 팬이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이렇게 늦고 또 준비도 안 되고, 저희 진짜 예전에 오셨다가 지난주인가요? 오셨던 걸로 황파라님께서 지금 기억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저희 얘기 하던 거 하자면, 아무튼 정말 시작하기 힘들었다는 거. 진짜 다크서클이 막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다음에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정말 화사한 그 분위기로 카메라 바꿔서 다시 할게요. 감범님가? 감감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감감범이라시네요. 범님이라고 부르죠. 그냥 범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범님이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 발음이 안 좋아서. 크라이스트. 네. 좋은 축복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까 원래 창도 잘 띄워놓고 했었는데, 재부팅 하는 바람에 다 망했어요. 그리고 저희 제가 잠깐 인사도 그러고 보니까 안 했는데, 얘기 좀 하시다 보면 제가 사람들한테 좀 알 수 있게 아프리카 TV 좀 주소 좀 공유할게요. 네. 잠깐 얘기 좀 하세요. 황파랑님이 성은씨 인터뷰 방송 봤네요라고 지금 제 실명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실명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정말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저. 이상해. 정말 이상하던데. 그래요? 네. 방송 그냥 뭐 그런가? 이상했나? 네. 네. 저희가 오늘 얘기할 거는 그 주제가 오늘 정해져 있는 게 주제가 불교를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집에서 TV 보다가 빵 터지셨대요. 저도 보면서 빵 터졌어요, 진짜. 그랬구나. 네. 야, 이거 뭐. 왜? 저도 갑자기 그 방송 나오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등짝에 이렇게 땀이 이렇게 흐르면서 지금. 왜? 잘했는데 나 뭐. 잘했어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 나왔는데. 정말 어떡해. 뭐 그거 어떡하겠어. 그거. 어쨌든 오늘 방송 주제가 불교를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었거든요. 맞아요. 오늘 불교를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만 이제는 좀 방송을 편하게 하려고요. 이렇게 저희 둘이 이제 가벼운 이야기 하면서 좀 말도 좀 놓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은 황파라님께서 지금 방청객분 앞에 계시냐고 그러는데 지금은 없고요. 네,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없어요. 다음에 또 손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없어요. 제가 빨리 올려야겠다. 오늘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 사는 되게 친한 동생이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요. 친척 결혼식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구에 가 있었어요. 주말 내내. 대구에? 네. 어, 뭐 대구에 일 봐야 되는데 서울에 못 올라오고 바쁘다 그러니까 제가 대구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좀 보내다가 왔지요. 대구에서요, 그 동성로도 갔고, 거기도 갔고, 드랑길이라는 데 가가지고 뭐 한정식도 먹고, 거기 또 무슨 팔공산? 거기 가서 차도 마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뭐 재밌게 좀 뭐 좋은 일은 떠다른 일은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재미가 없었거든요. 좀 시크해요, 그죠? 네, 좀 약간 팔공산이 왜 풋이죠? 황파랑님? 가니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남양주나 그런 데 간 것 같은데 카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무슨 그런 산이 아니고 도로 다 닦여 있고 뭐 음식점 이렇게 쭉 양쪽으로 다 있고 카페도 많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어떤 곳인지 황파랑님 대구를 잘 아시나 봐요. 팔공산에도 그 있죠. 절들이 있는데. 절도 많죠. 네, 절 있는데 까먹었어. 그 무슨 바위 같은 거 있던데. 갓바위, 팔공산 갓바위. 갓바위. 예, 그 가려고 동화사. 하다가 못 갔어. 맞아, 동화사. 동화사는 워낙 유명하고 최근에 승시 축제 시작한다고 하던데. 무슨 축제요? 승시라고. 네,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아주 대구에선 되게 큰 축제예요. 그래서 바자회는 아니고 스님들의 어떤 그 물건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큰 거래하는 시장 같은 그런. 처음 듣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유래가 있었는데 옛날에 좋은 유래가 있었는데 스님들이 주도해서 했다고 했나. 갑자기 잊어버렸다. 난 그 얘기는 못 듣고 나는 불교하고 상관없이 대구에 맥주 페스티벌이 있더라고. 그래요? 맥주 페스티벌? 그 독일의 그런 맥주 페스티벌처럼 거기도 그런 게 있던데 가보지는 않았고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 맥주 페스티벌 있으면 글쎄 우리 저희 모임 때 그런 거 해도 어떨라나 모르겠네. 불자들은 보통 이렇게 술 같은 거를 많이 솔직히 안 하는 것 같아서 교수님 주시기를 황파라님께서 저 교수님 아니고요. 저 잘 모르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 승시가 뭐가 있었는데 막 이러고 말잖아요. 잘 몰라요. 저희 그냥 이렇게 곁다리로 들은 얘기들 그런 거예요. 전 포교사니까 뭐 그래도 좀 알아야죠. 그렇죠. 예. 그 전 포교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냥 곁다리 이야기. 저가 지금 저희 밴드 있잖아요. 이제 밴드 생겼는데 거기에도 글을 올리고 그리고 저희 어디니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글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마도 지난번처럼 한 3, 4명 들어오려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말하기 무섭게 지금 또 개미인가요? 네, 이거 좀 해놔야겠다. 너무 작아. 옆으로 글씨가 가로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들어오시면은 개미 하루키? 출입을 하면 개미님이라 할까요? 개미님이라 해야 되나? 개미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네, 좀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차피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여기 방송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니까 가끔씩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도 좀 하고 이제서야 정말 아프리카 TV 나오신 것 같아. 아프리카 TV 소셜 방송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네? 이런 아프리카 TV 소셜 방송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그 뉴스를 통해서는 많이 그냥 알잖아요. 아예 관심이 좀 없고 사실
여기다가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누가 별풍선을 쏴서 뭐 4천만 원을 쐈고 뭐 그리고 어떤 요즘에는 좀 규제가 많아졌는데 예전엔 보니까 뭐 야한 방송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좀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옛날처럼은 아닌데. 네. 참 할 일 없고 참 뭐 하는 짓이지? 이런 걸 정말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돈 벌려는 짓 같지. 돈 엄청 벌잖아. 진짜. 아니 이거를 시청하고 있는 것도 뭐 하는 걸까? 저거 왜 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근데 그렇죠? 내가 이걸 하고 있어. 진짜. 파라님이 오늘 커플티 같다고 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남방 아니에요? 남방이에요. 네. 저는 청자켓이거든요, 지금. 청자켓 약간 파란색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쪽 짓이 이거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를 봐야 되는데 다른 데 방송들이 죄다 그런 좀 약간 야시시한 그런 방송들이 죄다 많아서 봤어. 아니 볼 수밖에 없어. 이게 리스트에 맨날 그게 상위권이거든. 이게 안 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도대체 얘는 뭘까 해서 들어가도 봤는데 뭐 좀 별로 한 5분쯤 보고 있으면 좀 이렇게 에이 뭐야 이게 그러고 나와요 그냥. 예 봤어요 황파라님 100% 확실 봤습니다. 저 성인이에요. 봐도 한 5분쯤 있다가 그냥 별로 뭐 그랬습니다. 고구마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리고 다른 방송들도 몇 개 봤는데 요리 방송 되게 많고요. 그리고 요리 방송 중에서도 저는 20살인가 되는 친구가 21살인가 되는 친구가 자기만의 요리를 막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스튜디오도 있어. 너무 좀 기특해 보이기도 하고 준비를 정말 많이 한다 싶어서 사실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근데 요즘에는 여행 가가지고 무슨 요리 해요? 그냥 뭐 한식들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하던데 지난번에는 오징어 볶음이었나? 해서 이렇게 막 카메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게 나쁘지 않고 되게 또 단정하게 방송을 하니까 오히려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이태원 랜드님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매번 들어와 주시는 이태원 랜드님 들어오셨고요. 고구마님 나가셨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방송할 때 초반하고 좀 다르게 이제 뜨내기 분들은 빨리빨리 나가주시고 그래서 맞아요. 있을 분들은 쭉 있어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있는 분들은 계속 있고 예, 괜찮습니다. 예, 들어오십시오. 예. 여기가 이제 선언이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파라님께서 절오빠 절은이 사찰 음식 방송하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바로 절밥 먹방 특집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먹방해서 열심히 먹었어요. 저 혼자 열심히 먹었어요. 참기름만 본 거, 간장도 안 붓고 맨밥 말 그대로 맨밥. 조금 싱거웠고요. 지난주 방송은 정말 싱거웠던 것 같아요. 준비가 너무 좀 약했어.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주제로 돌아와서 그래요. 불교를 알아가고 있는 불교 알아가는 과정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인사만 드리고 이태원 랜드님이 먼저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봐요. 다음에 봬요. 고맙습니다. 저기 뭐야 배터리가 별로 없네. 빨리 얘기해야겠다. 그래요? 이거 내가 빌려. 감사합니다. 나 좀 충전이 됐으면. 서로 충전하고 막. 네, 이태원 랜드님께서 저런이 아름답다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추천해 주시고 하세요. 방송 추천 부탁드리고요. 네.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고자시네. 저희가 오늘 하는 얘기가 불교를 알아가는 이야기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불교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뭐 솔직히 좀 이상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절에 다니는 것도 잘 흔치 않은데 또 이렇게 방송까지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잘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런 특이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 불교를 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다들 관심사는 절누나 같아, 절언니 같아. 아니에요. 황파랑님은 저희 절절님 팬이에요. 그래요? 네. 제가? 네. 황파랑님 저 팬이 아닐걸? 모르겠는데. 아니 저번에 그랬었나? 방송마다 항상 그랬어요? 절절님을 굉장히 황파라님이 고맙습니다. 네, 제가 저의 이야기를 그럼 좀 간단히만 하자면 제가 두 분 다 팬이네요. 황파라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서운했거든. 하여튼 저는 제가 여기다 좀 메모를 좀 해놓긴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불교를 어떻게 배웠을까? 저는 어머니가 이제 불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불교를 많이 이렇게 믿진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좀 인상을 줬던 것들을 몇 개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불교가 되게 자연스럽긴 했죠. 근데 집이 불교여서. 네, 저는 그냥 자연스럽긴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교가 집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저희 뭐지? 외가 쪽이 더 외가 쪽에는 막 교회 다니시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오늘이란다. 그때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어떤 집안일을 계기로 절에 다니시다가 제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절에 처음 갔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어린 마음에 갔지 사실 불교 믿을 생각이 별로 없고 그러다가 제가 어떤 걸 하나 봤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리틀 부다라는 영화였어요. 리틀 부다라는 영화가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지금도 너무 좋고 불교를 얘기할 때 저는 꼭 그 영화를 먼저 얘기를 해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리틀 부다 보셨어요? 네. 그게 심지어 그게 93년도에 개봉한 영화인 거 아세요? 저도 정말 옛날에 봤었어요. 진짜 옛날에 봤죠? 한 중학교 때 본 것 같아요, 저거. 그거 진짜 오래됐는데 근데 지금도 그거 이상의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불교에 관한 영화가 별로 없기도 하지만 그 뭐 3D 그래픽 뭐 그런 걸 떠나서 연출이라던가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 리틀 부다 제가 그거 보려고 창을 여기다 준비를 했었는데 글쎄 바로 금방 검색이 되려나 모르겠네. 황파랑님이 절절님 스님 될 생각 없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뱃속에 있는 아가와 그 어여쁘신 와이프 분께서 굉장히 슬퍼하실 텐데요. 아니다. 천태종이나 태고종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지금 제가 그걸 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지금 리틀부터 잠깐 틀었거든요. 요거거든요. 요건데 이게 이제 리틀부터의 처음 시작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돼요. 제가 소리를 껐어요. 뭐 이런 에피소드로 하면서 이제 그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타카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인데 그 경전 이야기를 갖다가 영화화해서 에피소드로 넣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고 이게 지금 옛날 그 스님이 나이 드신 노 스님이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뭐랄까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알려주는 과정이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 보긴 좀 그렇고 중간쯤에 보면 이제 이런 현대적인 이건 이제 부처님의 생애야. 이거 부처님의 생애고 중간에 보면 이건 현대의 일화.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이건 이제 실제 그 부처님의 당시를 갖다가 회상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걸 화면으로 만든 거지. 이게 지금 키아누 리브스 23년 전 키아누 리브스 되게 지금보단 젊죠. 그리고 지금 저 배역은 부처님 시타르타 왕자. 그래서 시타르타 하면서 저런 이야기인데 나중에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수행을 거쳐서 깨닫게 되죠. 근데 그 얘기가 현대의 어떤 현실의 어떤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오면서 되게 감동적이었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장면들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뭐 그래요. 아무튼 그런 영화였어요. 리틀 부다입니다. 꾸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패티시 코리아님 닉네임 진짜 독특하다. 패티시래. 그 코리아님으로 할게요. 코리아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불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좀 재밌었고 그리고 그 영화를 계기로 불교에 대한 인식이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바꿨고 되게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불교에 대한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불교에 대한 어떤 부처님의 생애가 좀 정리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되게 좀 그때부터 좀 깊게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를 먼저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멘분이 나가시고 또
내 나이 31, 내 나이 31분이 들어오셨습니다. 31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나이님이라 불러드려야 될까요? 이게 닉네임 부르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뒤에를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31님 반갑습니다. 황파라님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제 웃으면서 다시 등장하셨고요. 저는 출가 고민이 20대 후반에 있었다가 이제는 좀 적었습니다. 아, 출가 고민? 네, 20대 참고로. 네.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스님이 씩 웃으면서 나가셨어요, 지금. 저도 어떻게 되면 스님하고 같이 그렇게 됐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출가 고민이 있었는데,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접혔죠. 예, 그리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튼 그렇고. 절언니 얘기 좀 해주세요. 절언니는 어땠어요? 그 리틀부터 얘기만 너무 길게 한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당을 정말 열심히 나갔었거든요. 그쵸. 중학교 때까지 네. 좀 열심히 나갔는데 수녀 되려고 했어요. 중학교 때는 수녀가 되려고도 생각을 했지만은 저는 그 유치원 때 막 이럴 때 또 기억이 나는 게요. 외가댁 가면 저희 외할머니가 머리만 안 깎으셨지 거의 스님하고 똑같이 생활하셨다고 보면 돼요. 새벽 4시 그 새벽 예불부터 시작을 해서 10시에 그 또 예불 드리고 저녁 6시에 예불 드리나? 그 시간이 사시 예불. 네, 그 시간 딱 정해져 있는 그거대로 그 하루가 다 갔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자고 있다가 보면 4시 이제 4시 전에 한 3시 반 이러면 할머니가 부시럭부시럭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면 저는 따라갔거든요. 일어나서. 3시 반에? 오. 저기 살이 걸렸네. 그래가지고 같이 올라가. 그래가지고 같이 할머니 그 예불하시면은 저 옆에서 같이 그 할머니 따라서 계속 예불하고. 네. 그럼 지금도 들리는 게 할머니 목소리로 그 지심기명래 하면서 그 기도하시는 그런 게 막 아직도 이렇게 귀에 기억에 남는군요. 그래요. 저런이 수녀 웃음은 수녀 웃음이 아니라고. 네, 괜찮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황파라님께서 방금 얘기하셨고요. 내 나이 31, 내 나이님께서 아니 31님 뭐라고 해야 돼? 31래? 31. 31. 31. 31. 네, 31님께서 헉이라고 하면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왜 헉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성당에 나가는데 불교 기도도 같이 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래나 저는. 네. 천주교 신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네, 그냥 성당에 저는 근데 하느님도 좋아하고 그닥 부처님을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되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치 자연스럽지 어렸을 때부터. 뭐 부처님도 존경할 만한 분이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 바뀐 거죠. 옛날에는 이제 주님이 주였는데 이제는 주가 부처님이 되다 보니까. 뭐 예수님도 괜찮은 분이야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 주가 바뀐 거. 주가 좀 바뀌고. 내 나이 31님께서 31는 빼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31. 근데 네. 저는 내 나이님. 네. 그 공부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고등학교 때 제가 되게 이상한 느낌이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하기가 되게 뭐한데요. 이거 좀 배경음악 깔아야 되나? 좀 진지한? 신기한? 진짜 이게 보면은 사람들은 뭐야 정신병자인가 아니면 뭐 좀 이상한데 사청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무슨 느낌을 겪었냐면 몸체가 제가 있는데 난데 내가 아니야. 다시 뭐라고? 내가 난데 꿈에서? 아니면 아니 현실에서 내가 난데 내가 아니에요. 무슨 이게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이거를 겪어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내 몸이고 내가 만지고 있고 내 손인데 이게 남의 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나의 몸에 대한 이질감? 뭐 그런 건가? 그리고 몸인데 그 영혼이 있다면은 유체랑 몸이랑 좀 따로 노는 느낌이 그게 있었어요. 이게 설명을 하면 저 뭔 소리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내게 아니네 막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라는 그 인식이 태아처럼 이렇게 굉장히 공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려져서 이렇게 한 여기쯤 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여기 있고요. 몸은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다른 사람 몸에 투영돼 있는 걸 이렇게 보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붕 떠가지고. 되게 신기하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느끼고선 이제 뭐 할머니랑 뭐 어른들한테 이제 절 다닌 분한테 또 그걸 여쭤봤네. 성당에는 안 물어보고. 그랬더니 뭐 천지파량경을 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21일 동안 외우래. 하루에 3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당 다니면서 제가 천지파량경을 21일간을 외웠어요. 그거를. 천지파량경을. 저녁에 되게 이제 길지 않아요? 내 기억이 되게 한 권인데 네. 거의 한 그래서 30페이지 정도?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녁에 학교 갔다가 오면은 집에서 그걸 3번을 읽고 어느 날인가는 그거를 보다가 내용이 꽤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어느 날은 그거를 글씨로 쓰고 싶더라고요. 책이 이만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금방 찾아보니까 그 독경하는데 시간만 36분이야. 네, 맞아요. 그거 어떤 거 우리말로 하면 55분. 네. 그러니까 한자로 했을 때 한자로 36분. 거의 뭐 천천히 했으니까 되게 3번. 처음에는 떠듬거리니까 그거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그치. 독경 원래 한자어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걸 너무 크니까 이거를 내가 들고 다니면 좋을 텐데 이게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만한 조그만한 수첩을 사가지고 그거를 글씨로 썼어요. 한자를 다. 한자로? 한자 다 쓰고 한글로도 다 쓰고. 야, 어떻게 그러지? 근데 그거를 나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가지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른들한테 얘기했더니 사경을 했구나.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 사경을 한 거지. 그래 사경이 뭐야? 좋다니까 좋겠지.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걸 사경을 해가지고. 사경을 한 거를? 노트 조그만 이렇게 수첩에다가? 네, 요만하니까 포켓 사이즈로. 포켓 사이즈 이게 한자랑 한글이랑? 야. 그걸 왜 했지? 근데 그때 그걸 했어. 신기하네. 그러고 나서 내가 좀 바뀌었어요? 아니요. 아니 내가 천지파량경 하고 나서 이렇게 막 내가 막 이질감 느껴지고 내가 아니었다며. 그거는 조금 가라앉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좋아한 거는 뭐가 있냐면 반야심경은 정말 짧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 경험 때문에 그걸 좋아하게 된 거였는데 참 재미없죠 여기는. 네? 아니 지금 여기 나와서 그러지만 황파라님께서 4차원 100% 동감이라잖아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뭔가 신기하잖아. 반야심경은 한 20대 그 중반에 좋아하게 됐는데 네. 그 반야심경 그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다가 반야심경 내용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부분부터 있잖아요.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생긴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공한 가운데 물질도 없고 감각, 지각, 의지와 계속되는 생각, 최후의 인식도 없고 눈, 귀, 코, 혀, 몸, 의지도 없으며 빛과 모양, 소리, 향기, 맛, 닿는 법도 없고 눈의 객관과 내지 의식의 객관까지 없으며 뭐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잖아요. 네네네네. 공한 거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저는 완전 소름 돋게 깜짝 놀란 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유치원 전에 한 4, 5살 때부터 이거를 이 느낌이 그 몸으로 느낀 느낌하고 되게 똑같았거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걸?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을 알아듣시는 분 지금 딱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하니까는 지금 코리아님 나가셨어. 네. 그러니까 이게 육체로 느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남한테 설명을 하면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그런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몸에 그 기가 이렇게 도는 그 기였던 것 같아요. 기 움직임.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게 몸에 기가 도는 그 느낌이 있어요. 내 나이님께서 머리 그런 거잖아요. 지금 진지하다고요? 저도 진지해요. 그러니까 서너 살 때부터 해가지고 그 느낌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이뤘어요. 이게 제가 컨트롤이 안 돼서 그 기가.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딱 이 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차가운데 안 차갑고요. 굉장히 뜨거운데 안 뜨겁고 굉장히 날카로운데 안 날카롭고요.
상당히 그 구름처럼 부드러운데 안 부드럽고 굉장히 물처럼 그 흐르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그 느낌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 하여튼 그게 있어요. 좀 부럽긴 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유치원 때 그 어렸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몸을 주체를 못 하겠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이게 그 막 그 인쇄소 그 인쇄기 착착착착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뭐라 그래야 진짜 4차원 같잖아 진짜. 그치 4차원 같아요. 그 느낌을 이 글하고 이 글하고 똑같아요. 그 느낌이. 여기서 설명돼 있는 이 느낌 그 딱 진짜 더러운데 깨끗하고 이 느낌이에요. 딱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없거든요. 향기가 있는 것 같은데 향기가 없어요. 닿았지만 닿지 않는 그 있어요 기가. 종교적 체험이라 이게 좀 달라. 그때는 근데 종교적 체험인지는 모르지. 애가 3, 4살인데 그 어떻게 알아요? 아 3, 4살 때 기억인 거예요? 네 3, 4살 때랑 유치원 때랑 그때의 신기하다. 기억이에요. 근데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중학교 때니까는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그걸 나중에는 차갑게 만들었다가 따뜻하게 만들었다가 부드럽게 만들었다가 막 딱딱하게 만들었다가 뭐 던졌다가 땡겼다가 막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놀게 되니까 이게 기 느낌이었구나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반야신경하고 글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되게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끝? 혼자 진지한데 4차원 말이야. 이게 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다 몸이 허해서 그랬는데 저런니 고기 좀 많이 먹고 기운 좀 차리세요. 네. 저번에 제가 그 박제된 불나방에서 이분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자, 얘기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기로 해요. 저 건강에 민감해서 굉장히 잘 챙겨 먹어요. 예. 저 고기를 좀 많이 먹으러 갔는데 제가 고기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자제를 해요, 자제를. 그러니까 풀도 되게 좋아하고 먹는 거를 제가 먹는 거 많이 못 봤죠. 근데 한번 먹으면은 동생하고 그 피자를 시키면 라지 2판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치킨 1마리를 시켜요. 그래서 치킨 반마리씩 나눠 먹고 피자를 2가지 맛을 시켜서 반씩 나눠서 먹어요. 사이좋게. 동생도 동생이 대단하다. 네, 근데 저는 먹으면 살이 찌는 체질이고 제 동생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동생은 실례지만 뭐 남동생? 네, 남동생. 남동생이라서 그래도 좀. 걔는 살이 안 쪄. 근데 나는 찌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른 게 선천적이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계속 컨트롤하는 거예요. 안 찌려고. 대단하다. 네, 아무튼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러지? 아무튼 되게 뭐 아까 저 체험 얘기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그거는 마치 부정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근데 조금 종교적 체험은 각자의 경험이고 각자의 그 어떤 뭐랄까 진짜 말 그대로 각자의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봤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저대로의 종교적 체험이 있으니까 그게 종교적 체험이든 신비한 체험이든 뭐라 이름 붙이든 간에 저는 저대로 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경험이 있어야 불교에 입문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좀 큰 어떤 가르침 그런 거에 좀 접근하다 보면 다양한 자기만의 경험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쌓이는 과정이 나를 불자로 만들고 또 자신을 또 어떤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나이님이 음식한테 예의가 없다고 먹었으면 살이 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그러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아니요, 먹으면 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굉장히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해요. 아 그래요? 안 찌는 게 아니라 그대로 찌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정말 컨트롤 되게 열심히 해요. 진짜 컨트롤 많이 하나 보다. 네. 지금 딱 봐도 말랐잖아요, 그죠? 근데 대단하네. 나는 내 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보기에 말라 보이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얘기하시다 보면 몸이 허해서 그렇다고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몸이 허해서 지금 그렇다고 또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또 튼튼해요. 이게 막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몸이 약해가지고 막 비실거린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단지 좀 말랐을 뿐이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운동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운동도 좀 네.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서로 얘기 하나씩만 했는데도 지금 얘기가 좀 커가는데 저는 제가 이번엔 또 제 얘기로 좀 가야 네.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아까 영화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고 네나이님께서 지금 어디서 방송하냐고 그러시는데 여기 지금 누십다 선언이라고 해서 요 얘기만 잠깐 하자면 합정역 근처에 있는 열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월수금 지금 수행 지도도 하고 계시고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 많이 하고 계시니까 누십다 선언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누십다 선언 이렇게 관심 가셨다가 기회 되면 한번 오세요. 서울에 있는 합정역 부근입니다. 네, 저 얘기 잠깐 하고 황파라니 얘기도 좀 하자면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책을 좋아했으니까 원래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이렇게 많이 보긴 했는데 다들 너무 어려운 거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한자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되게 좀 싫은 게 뭐냐면 그 아까 그런 경험들 신입한 경험들을 인정하면서도 싫은 게 그걸로는 보편적 이해는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난 보편적으로 이해 타당한 그런 이야기를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법륜 스님의 강의도 좀 듣게 됐고 그리고 또 책 중에는 또 그런 책들도 없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들도 보게 되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이해를 많이 넓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법륜 스님의 반야신경 강의는 저는 꼭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강의인데 지금도 인터넷으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불교 TV에서 볼 수 있어요. BTN에서.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튼 좋았고 저는 지금도 가끔은 보고 싶어지는 그런 강의입니다. 혹시 뭐 강의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 법륜 스님 거나 혜민 스님 그 동영상 강의 같은 거는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책도 좋았고 아무튼 그랬는데 법륜 스님은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되게 보편타당하고 편안한 언어로 사람들한테 불교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 같아요. 근데 불교를 이야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르침을 그냥 했을 뿐인데 가만 보면 그게 불교인 되게 그러니까 독특하고 되게 깊은 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륜 스님에 대한 영상도 좋았고 그 밖에 뭐 다른 것들도 많은데 뭐 책 얘기까지 하면 너무 깊어질 것 같아서 그냥 살살 가면 될 것 같고 그냥 기초 교리 이제 초심자들이나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기에는 저거 괜찮더라고요. 저희 조계사 청년회에서 많이 쓰는 건데 불교 내비게이션 책 아세요? 잘 몰라요. 불교 내비게이션 잘 몰라요. 불교 내비게이션이란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불교의 기초 역사, 뭐 우리나라 역사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괜찮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라던가 뭐 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전각 모양이 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알면 좋죠. 저도 좀 이렇게 그런 책들을 좀 봤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설명문투여서 그런지 좀 그렇긴 해. 예, 좀 그런 게 좀 아쉬웠었던 것 같아. 예, 조계사 네나이님이 여쭤보셨는데 조계사 청년회 네, 맞아요. 라고 저는.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황파라님께서 지금 자기 수행을 찾아서 이제 생각하게 됐다고 불교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자기 수행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분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바로 수행, 바로 절, 바로 참선, 뭐 그렇게, 아니면 바로 연불, 뭐 그렇게 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절 하면은 혹시 법왕정사라고 아세요? 아니요. 서울하고 부산에 있는데 절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절을? 절하는 그래요? 법. 청견 스님이라고 그 절하는 분이 계시는데 절만 해가지고 평생 지금
뭐 셀 수도 없어. 108배 정도는 뭐 말도 안 되고요. 뭐 한 번 이분은 하면 그냥 1000배, 3000배. 근데 이제 100만 배? 뭐 그렇게도 하시고 막 그래요. 하루에 3000배씩 막. 내 나이 31님께서 이번에 청년회 30일은 빼달래요. 내 나이님 굳이 왜 나이를. 네. 청년회 행사 가셨겠네요. 토요일에 임진각도 가셨던데. 임진각이요? 전 안 갔어요. 아, 이번에 임진각 청년회에서 갔나 보죠? 임진각 언제 갔지? 진짜 몰라. 난 모르겠네. 청년회? 임진각 저거 청년회가 되게 많잖아요. 방생 때 말씀하시나? 그건가? 모르겠다. 뭐 행사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아니면 이번에 그 무슨 율동 대회도 있었고요. 뭐 그 골든벨 비슷한 것도 있었고 좀 이것저것 있었는데. 조계사는 행사가 많아서. 아무튼 이분은 안 가셨답니다. 네, 지난주는 저는 그 아는 동생 만나야 돼서 대구를 갔어요 또. 저는 개운사인데 이렇게 행사가 많지 않아서 조용하게 있다 왔습니다. 황파라님께서 북한이 열풍선을 투하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뉴스인가요? 지금 뉴스가 그런가? 열풍선? 몰라. 지금 메인에 뜨지 않나? 저런 뉴스면? 그러게. 막 그랬대요? 안 떴는데? 아직은 안 떴어요? 알겠습니다. 뭐, 네,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속보라면, 예, 열병식. 열병식? 네. 그렇구나. 열풍선 투하. 황파라님께서 아니라고 임진각에서 북한 열풍선 투하? 이게 무슨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 네. 열풍선.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안 뜨는데. 아니요, 뭐 뭐지? 검색해도 안 떠요. 뭐 어쨌든 뭐 거기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네? 우리가 북한에 띄어보내는 열풍선. 그거 아니에요? 풍선에다가 그 옛날에 삐라 알죠? 삐라 같은 거? 뭐 삐라 그거 뿌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단지. 전단지 살포하는 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것과는 뭐 관련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삐라 전단지 말씀하셨는데. 삐라. 네네 맞아요. 저희는 뭐 그 절에도 안 간, 지금 주말에 절에 못 갔잖아요 결국.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 황바라님께서 종교단체에서 전단지 투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정확히 뭐 그쪽에서는 뭐 종교단체가 워낙 많고 하니까 다양한 활동들 하시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나 보군요. 불광사에서 했네요. 불광사. 불광사에서 임진각을 갔었군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갔는지 제가 정확한 행사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불교를 어떻게 알아가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뭐냐면 사람마다 이렇게 불교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어떤 자기만의 뭐 종교적 체험이라 할게요. 뭐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했고 저는 영화와 책을 통해서 배웠고 또 어떤 분은 수행을 통해서 했고 뭐 그런데 각자 이게 좀 이야기가 좀 다 스토리가 다 달라서 자기만의 방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꼭 이게 어느 게 맞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다만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자기 모든 걸 다 하게 되는 거는 같아. 그쵸? 뭐 아무래도 기초 교육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교육 받아요? 조계사에서? 그 연수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회가 되기 전에 2달 동안 교육을 받아요. 청년회가 되기 전에 2달 교육을 받는다고요? 연수원에서 불교 교육, 기초 교리나 이런 것, 뭐 절을 어떻게 하는지, 뭐 불교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어느 절이 어디에 있고, 뭐 조계종이 뭔지 이런 거를 2달 동안 배우고 마지막에는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고 60점 이상이 돼야 청년회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그 재시험 한 번 더 치고 그리고 연수원 그 출석을 뭐 몇 회 이상 해야 돼요. 연수원 출석을 2달 동안 열심히 해야 청년회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계사는 그것도 있겠죠. 이게 부럽기도 하고 그때 그러니까 기초적인 교육이 그때 다 끝나겠네요. 어느 정도는. 네, 기초 교리는 그때만 좀 열심히 나오면 그래도 알 거는 조금은
머리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성제니 팔정도 그런 것들 달달 외우진 않더라도 그 내나이님 그 머리가 안 좋아서 가입이 안 되겠나 하시는데요. 그 문제가 쉬워요. 네, 그렇게 어렵진 보다 않을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운전면허 보는 것보다 더 쉬워. 이거는 내나님께서 지방이랑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건 지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같은 서울에 있어도 저희는 그냥 오면 받아줍니다. 저희 청년에는 사람이 적어서 근데 그러진 청년회가 않아요. 그냥 저희 그 조계사가 제일 크잖아요. 맞아요. 제일 그 그래서 본사니까. 다른 청년회는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에 좀 젊은 불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딘지를 막 폭풍 검색을 하다가 조계사를 오게 된 거거든요. 그 전에 여기 말고 뭐 저기 어디지?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 서울 봉사, 아니에요, 저기 도선사. 도선사인가? 거기도 청년회가 하계사. 있더라고요. 사이트가. 네. 도선사도 있고 하계사도 어. 있고. 네. 그래가지고 가입 조건 아니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더 쉬워요. 그냥 교육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탈락을 어느 정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탈락시키려고 하는 그 시험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일부러 그런 조건을 좀 다는 것 그냥 같아요. 과정이라고 보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과정들을 겪는 청년회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저희 같은 청년회도 많아요. 예, 청년회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지방이 네. 청년회가 나이가 많다고 안녕하세요. 하시는데요. 그 지방뿐만이 아니라 저희 조계사에 지금 50대이신 분도 청년회 아직도 있으세요. 지금 뭐 40대도 있으시고. 제가 지난번에 어디 밴드였었나? 밴드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방의 어느 분이셨는데 아, 저 혼자 30대예요 그러면서 청년회 너무 심심하다고 그랬는데 아, 그러시냐고 거긴 청년이 너무 젊은 것 같다고 다들 어리고 그분만 제일 나이 많은 분 보다고 막 그랬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만 30대고 다 40대 됐던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웃었던 일이 있었는데 청년회 그런 논리는 있어요. 내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뭐 요즘엔 또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서 청년층 나이가 되게 늘어났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황파랑님이 운전면허도 보다 쉽다고 하지만 시험은 모두 다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과야. 이건 진짜 약과예요. 이 시험이요? 네, 이 시험은 그냥 말이 진짜 시험이죠. 말이 시험이에요. 말이. 저 이제 성당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험을 한 3번은 봐요. 맞아. 성당은 좀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있죠. 세례 받을 때랑 첫 영성체라는 거랑 견진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순서별로 레벨이거든요. 근데 견진성사는 종교로 치면은 종교 성인식이에요. 근데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아서 한 3살 때 세례를 받아서 그건 그냥 지나갔고 영성체 할 때도 책이 두께가 요만해. 딱 진짜 요 정도. 그냥 일반 단행본 수준이네. 네, 요 정도로. 아니다. 영성체 때는 한 요거 반 정도? 그리고 견진 때는 진짜 한 요 정도. 이거를 딸딸딸 외워요. 그래서 수녀님 앞에서 이거를 외워요. 아, 진짜? 근데 이거를 토시어는 안 틀리고 앞에서부터 뒷장까지 다 외우거든요. 이거를 어느 정도 외우냐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견진성사 못 받아. 영성체 못 받아. 예. 그냥 이 절에서는 명목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냥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당에서는 그게 얄짤이 없어요. 그냥 잘라요. 그럼 다음에 받아야 돼요. 1년에 한 그 분기별로 한 번씩이나 보통 2번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거 딸딸딸 외워야 돼요. 되게 무섭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에는 강압성이 너무 없는 거지 그 정도면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아주 당연한 거라서 너무 어려워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너무 편하다고만 생각해서 그런가. 불교에서 되게 좀 멋있는 것도 많고 또 배우기 시작하면 되게 뭐랄까 되게 좀 이렇게 디테일한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가는데 너무 좀 어렵다고만 하지 정작 많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안타까워요.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어려워하면서 또 공부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내나님께서 나만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사찰에서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뭐랄까 되게 왜 사람이 많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는 또 다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또 저희는 매주 하니까 이렇게 그냥 얘기 나누고 또 저희는 저희끼리 그냥 수다 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크게 우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이 온라인 공간은 정말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한번 올리면 그래도 지금은 조회수가 뭐 많진 않은 거지만 20, 30명 정도 되니까 그것만 해도 또 이렇게 보는구나.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아시는 분은 또 아시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방송 진짜 있더라. 네, 이런 거 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뭐 인원 신경 안 쓰고 저희끼리 이제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좋아. 아프리카 TV라서 이런 게 너무 좋고 저희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사실 오늘 좀 좋은 영상 하나 준비했던 게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 벗고 어떻게 하지? 벗고. 한번 틀어도 될까요? 지금쯤? 네, 한번 들어보죠. 소리까지 들어보면 이게 더 좋은데, 그죠? 그게 지금 근데 아까 내가 컴퓨터 때문에 껐다 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소리 돼요. 소리 돼요. 저희는 이제 그 여기서 트는 거는 소리가 되니까 되는데 그 혹시 아까 주소 있었나요? 그 유튜브에? 제가 아까 틀어져 있어요. 검색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 걸리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 요즘에 스님들끼리도 그 저기를 해요. 뭐냐면 경쟁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경연? 비슷한 걸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정확히 전승연이 뭔지 몰라요. 네, 전승연이 뭔지 모르는데 거기서 이렇게 되게 잘 하신 분이 법고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전승연 법고. 전승연 법고인가요? 법고 치면 나오나요? 네. 그래서 이거 맞다. 이거 시청한 거. 이거 송광사 분이신데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송광사가 북소리가 참 이렇게 지금 법고를 치시는 거예요. 보이나요? 이게 지금 너무 빨라가지고 이런 분이 계십니다. 지금 나갔어요. 끌까 말까 하다가 지금 근데 이게 방송이랑 영상을 같이 나가면 잘 안 네, 소리는 잠깐 끄고. 네, 이 정도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난 이거 보면서 되게 이런 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경지가 이루어지면 아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다.
불교에서도 되게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어렵다는 이유로 안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어렵다는 이유로 아니면 또는 낯설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들어가는데 나는 이런 벚꽃 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거 뭐 수천 년 내려온 전통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벚꽃 소리 같이 나가고 있는 건가? 아니 벚꽃 소리 줄였어요. 아 그래요? 줄였죠. 마이크만 지금 멈췄다. 음. 이런 건데 이게 진짜 나는 요런 게 어떻게 보면 저기 뭡니까 그런 거 전통을 정말 잘 하면 살리면 정말 멋있을 수 있다는 걸 난 저런 걸 보면서 느껴요. 그래서 불교가 옛날 거라고 이렇게 싫어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 이걸 갖다가 오히려 옛날 고전 책 우리 많이 보잖아. 그런 것들처럼 좀 다시 봐서 좀 느끼고 좀 새롭게 좀 만들고 그러면 재밌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보여드렸고 사실 저기 계시는 스님을 좀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때를 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장인이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한 번씩 방송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기동력이 약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죠. 방송 중에 카톡 하잖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좀 해순버부가 네. 뭐 방송과 관련된? 네 갑자기 이걸 물어봐가지고 그래요? 땡땡분이 땡땡땡 버부 같다고. 그래요? 누구지? 뚱뚱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분인데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네. 이거 저희 청년회.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방송 이 여기 말고 또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내나이님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따로 잠깐 로그인 안 들어오셨다가 하고 비로그인으로 비로그인으로 이거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채팅은 못 하고 화면에는 맞다. 안 뜨는데 화면은 보고 계셔. 그래서 봤는데 누구 같다고 여기다가 채팅을 지금 날려주시네요. 이렇게 그렇군요. 로그인을 하시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한테도 얘기를 했군요. 네, 몰랐네요. 지금 얘기가 25일에 25일이 아니라고요? 네, 일부러 그거 소식 저희 오프라인 모임 홍보하려고 저 밑에 보이시면 25일날 오프라인 모임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요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소식이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25일이 아닐 수도 있답니다. 잠깐만 이거 좀 다시 올려야겠다. 25일이 아니면 10월 25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희 밴드에는 25일에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 투표를 해달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이죠? 밑에. 네. 10월 25일 오프라인 모임을 저희가 서울에서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뭘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저도 아까 슬쩍 이렇게 준비 중에 무슨 이렇게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지금 방송 준비하느라고 자세히 못 봤는데 뭐 좋은 프로그램을 언제나 늘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저로빠 저런니는 사실 저희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 안 해요. 각 지역마다 또는 각자의 저로빠 저런니 지역 모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법에 어긋나는 이상한 모임이 아닌 이상 같은 불교의 이름 아래 다 같이 서로 만나면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버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버부들이 이렇게 꼭 같은 사찰 아니더라도 이렇게 번개 모임 하면서 이렇게 모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임 만들었거든요. 오늘 지금 저는 사실 저희 지금 딱 이렇게 내나이님만 들어오시고 다른 분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비로그인님들 비로그인님들이 이렇게 많이 또 보고 계신 줄은 좀 정말 몰랐습니다. 민망하네요. 내나이님이 굉장히 아까 뻘쭘해 하셨잖아요. 네, 뻘쭘해 하지 마시고 남았네. 얘기 막 하시면 남들이 누군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끊긴다고 하셨어요 지금 다른 분께서. 근데 요게 지금 와이파이가 조금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와이파이 그 강화하는 그 기계를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당연히 요거 카메라 화질 저 로지텍 최고 좋은 거죠? 88,000원입니다.
가격은 이렇게 가격 벌크 가격이고요. 이게 10만 원 넘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920C 모델, C920인가? 아무튼 정말 좋은 모델인데 요거 사용하고 그리고 와이파이 확장기 이용해서 속도도 문제 없이 해서 빠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약속드리고요. 제가 집에서 열심히 테스트하고 저 혼자만 방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서 혼자서 한번 방송을 해보면서 실제로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에러가 나서 방송이 늦어질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까 저거 아프리카에는 연결 안 하고 노트북에만 켰는데 뽀샤시하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화면 좋았어요. 클린 바른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아까. 진짜 속상. 다시 한번 또 그 화면 보다가 이 화면 보니까 얼굴이 칙칙해져가지고 진짜 오늘따라 더 어둡지 않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참. 하여튼 제가 내 나이는 나가지 마세요. 뭐 어떻습니까? 저희 어차피 거의 끝날 판인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요. 저희 이제 끝났어요 이제. 네, 이제 1시간 정도 방송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체 포샵 처리하려고 저렇게 조명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막 이게 조명이 있다니까 우리한테.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언젠가는 이제 이런 것들도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방송 초반이니까 저희 지금 이제 겨우 6, 7회 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소셜스테이는 일반 명사로 불교를 주제로 하는 소셜 방송은 누구나 다 소셜스테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셜 방송과 템플스테이가 합쳐진 소셜스테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셜스테이를 딱 검색했을 때 여기저기 불교 방송이 다 튀어나오는 거지. 난 그런 미래를 꿈을 꾸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비로그인님들 중에서라도 언젠가 자기가 소셜 방송, 불교에 관련된 소셜 방송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소셜 방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 이렇게 솔직히 한 명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비로그인자들도 막 들어와 있고 또 이렇게 유튜브 올리면서 또 소통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교를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과정도 불교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것들이 막 보여요. 내가 이걸 잘 몰랐구나. 아까 승시 얘기하다 버벅댔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게 되고 또 남들에 대한 얘기도 듣게 되고. 승시는 언제 해요? 그 축제가? 가을 이맘때 해요. 그래요? 팔공산 승시 또는 동화사 승시 찾으면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 매년 크게 해요. 그래서 동화사에서는 정말 큰 행사로 알고 있고 뉴스도 몇 번 보도되고 뭐 광고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 끝났으면 한번 가봐야겠다. 가볼만 합니다. 큰 장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 아마 문화재 비슷하게 그렇게도 할 겁니다. 요즘에 워낙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어떤 자질구레한 불교의 기초교리 외에 불교의 소식들을 알고 싶으시면 불교 TV 뉴스를 보셔도 좋고 아니면 불교 신문이 있어요. 신문 종류도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 구독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격주 발행하는 신문도 있고 주간 발행하는 신문도 있는데 안 비싸요. 한 달에 5,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런 거 구독해서 보시면 저 이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불교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걸 다 읽을 필요 없이 그 연재물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만 읽으셔도 정말 도움 많이 돼요. 진짜 저도 불광지 보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불광지는 월간 잡지긴 하지만 군대 있을 때 그거 많이 봤거든요. 오늘 얘기가 좀 늦어져서 제가 9시 30분까지 그냥 제가 쭉 달려버렸거든요. 오늘 좀 방송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시죠. 오늘 어떠셨어요? 나 혼자 방송하니? 나 혼자 방송하니? 이게 뭐야? 아니 나는 지금 뜬금없이 응? 오늘 어떠셨어요? 이거 묻는 게 제일 난감해요. 아니 저는 항상 즐겁거든요. 근데 내가 항상 이렇게 뭔가를 하면 계속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전달을 뭔가 제대로 전달을 다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래요. 한 시간이 되게 아쉬워. 뭔가 더 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맞아. 항상 똑같아요. 근데 물어보시면 자꾸 물어보시지 마요. 맨날 똑같아. 은근 시크한 그런 차도 뭐라고 하니? 그걸 뭐라고 하죠? 차가운 도시 하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2시간이 아니라 보통 1시간 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8시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 저 케미 말썽이었었던 바람에 저희가 9시 반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죠.
8시 반에 시작했죠. 아, 8시 반에 네, 시작해서. 그렇죠. 다음에는 좀 제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차도녀. 네. 2시간은 너무 힘들어요. 오늘 그리고 굳이 뭐 불교를 알기 위해서 뭐 이런 뭔가를 더 반야심경, 천지파리환경 이런 거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냥 일반 분들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뭐 해민 스님 뭐 비로소 그 뭘로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거. 집에도 책이 있는데 네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그런 거랑 네. 그 법륜 스님 그 책도 있잖아요. 스님의 주례사. 그런 책. 난 그 스님의 주례사 그 책이 괜찮더라고. 스님의 주례사도 좋죠. 뭐 맞아요. 그런 네. 쉬운 책들 그러니까 접하기 쉬운 거 굳이 불교 틱하지 않지만 법정 스님의 책도 좋고. 그런 내용 좀 진지한. 법정 스님 책은 전 꽤 많아요. 그거죠. 명적. 예, 아무튼 불교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끝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나이님께서 지금 크크크 올리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식이 좀 얕아요. 이런 1절 하다가 네. 꼭 뭐 하나가 빠져 다 나오고 꼭 이렇게 몰라도 이렇게 방송한다는 게 재밌지 않아요? 이게 그냥 서로 얘기하고 수다 떨고 저는 그래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느낌이라 부담도 없고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불교에 대해서 실컷 떠들다가 가니까 저 속도 좀 시원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제 블로그에 어차피 제가 매번 이거 후기를 남기거든요. 지금 6회를 못 남겼구나. 지난주 거 못 남겼는데, 다른 거 하느라고. 근데 후기 남기면서 또 다른 어떤 오늘 얘기 못했던 것들까지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교를 알아가는 과정 이야기해서 너무 좋았고요. 지금 막판에 돈자랑 만수르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막판에 들어오셨지만 이렇게 불교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오시게 돼서 좀 좋고요.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발랄 동자승이라는 그 책을 이제 동화 구연을 하고 끝내요. 제가 요거 아니라고? 맞다. 동화 구연 하고 끝내야지. 동화 구연을 하잖아요, 원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아까 창을 다 닫아버려서. 그렇군요. 진짜 기가 막혀. 네. 아까 컴퓨터 껐다 저희가 켜는 바람에. 이 책의 한 구절씩을 이제 읽고 끝냅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오늘 방송 사고가 엄청 많네요. 이제 마음을 좀 비웠어요. 그냥 그러려니에요. 자, 이겁니다. 시작. 신하 스님, 저는 자오샤오 추이라고 해요. 점을 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불교에서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럼 사주라도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더 믿을 게 못 됩니다. 불교에서는 사주를 보지 않습니다. 전 정말 절실하다고요. 출가하신 분이 어쩜 이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나요? 어쩌면 사부님께서는 이 부탁을 들어주실지도 몰라. 한번 여쭤봐야지. 사부님, 자오샤추이라는 아이가 점을 치고 싶다고 합니다. 좋다. 그럼 이것을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사부님, 진짜 점 칠 줄 아세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외적인 요건들에만 희망을 걸기 때문에 미래를 점치거나 사주를 보는 것이다. 오직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네, 오늘 이야기 마지막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